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삼성전자 배당금이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 제가 9시부터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일찍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11시 조금 넘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기분 좋게 다시 재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주 몇 주 더 매수를 했고요. 뭐 크게 보탬이 되진 않겠지만 복리로 돈을 불린다고 생각을 하고 52,200원에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직 보통주와 우선주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배당금은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똑같이 다 나옵니다. 자, 보통주도 한 주당 354원, 우선주도 똑같이 한 주당 354원씩 배당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 상관없이 무조건 주당 354원이 나오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 입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주가 배당금이 더 많다는 얘기는 주당 받는 배당금 액수 자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우선주의 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주식 수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배당금 자체도 우선주가 더 많긴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나긴 하지만요. 그냥 주식 수가 많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한 주당 354원씩 나왔을 겁니다. 자, 물론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이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아마 덜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건 세금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6%. 아무래도 어제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반등폭도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추가 폭락이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호재도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올라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오전에 1, 2% 정도 가다가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최근 며칠 흐름을 보면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에 사는 게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만 놓고 봤을 때 얘기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장 초반과 장 막판 중에 언제 사는 게 유리한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였고요.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식은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6만 원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돌파하고 나서 좀처럼 지금 6만 원대를 뚫지 못하고 있네요. 6만 한번 뚫어주면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뭐 그냥 둘 다 보합이고요. 우선주도 지금 5만 원대가 조금 위험한데 지금 5만 원에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거의 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월 13일부터 갑자기 또 100명대가 넘어가면서 정말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하긴 뭐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뭐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불편해요. 이놈의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쯤 종식이 될지 획기적인 백신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인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삼성생명도 오늘 6.7%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SK이노베이션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오늘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하이닉스가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뭐 보합 내지는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인데요.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죠. 빨간불도 훨씬 더 많고 상승폭도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젠과 메디톡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이 보합 내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오늘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치가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규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이건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삼성은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도 약간은 하이닉스보다 높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높고요. D램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처럼 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하만과 같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직격탄을 맞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하이닉스가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중에서 41.2%가 중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수록 하이닉스의 타격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삼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전체 매출 중에 화웨이가 탑5 안에 들거든요. 화웨이나 중국이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사실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VIP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 유출이나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매출도 많이 올려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마냥 싫어할 수만도 없는 정말 그런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대비를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화웨이에 납품하는 반도체 물량을 많이 줄여왔었죠.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소식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초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굉장히 저도 좋아했었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면 그 상승세가 꺾이고 이제 하락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서버 디램과 낸드 플래시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이런 큰 손들의 구매가 조금 뜸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또 마냥 안 좋게만도 볼 필요가 없는 게, 특히 삼성의 미세 공정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 공정이 뛰어날수록 똑같은 웨이퍼의 단위 면적당 칩의 개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요. 특히 메모리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치킨 게임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인데요. 예전에도 치킨 게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흑자를 낸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적자에 허덕일 때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세 공정과 뛰어난 기술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수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이퍼에 똑같은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전체 생산량 대비해서 양품의 비율을 보통 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100개를 만들었는데 양품이 99개가 나왔다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100개 중에
양품이 8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0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호황기일 때는 그나마 타격이 덜하지만 불황일수록 그 타격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강한 자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뭐 삼성에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타격을 덜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고 다 이겨내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위기가 많이 올 텐데 확실히 이런 위기에서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은 기업일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위기가 와도 뭐 타격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기업도 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런 걸 한두 번 겪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하우와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폭락이 나올까봐 노심초사 하셨을 텐데, 자,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